안녕하세요.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계속 노출되는 것을 더 이상은 가려줄 수 없는지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이제는 그 침몰하고 있는 미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씩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는 미국의 주류 언론이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서 그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과 또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들의 그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그 터져 나오는 이 목소리들, 그리고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미국의 다수의 그 유권자들, 민주당 유권자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최근의 그 사건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것은 언론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주당의 선전선동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CNN이 이러한 그 보도를 했습니다. 9월 2일자로 보도가 된 내용인데, This poll number will send Democrats into a panic. 이 여론조사 결과의 숫자는 민주당을 완전히 패닉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사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 기사의 본문입니다. 제가 중간에 잘라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 옆에다 번역을 해놨는데, The latest bad news on that front came Thursday in a new NPR PBS NewsHour Marist po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가장 최근에 그 좋지 않은 뉴스는 목요일 날 발표된 NPR과 PBS 공영방송이죠. 그리고 메리스트가 합동으로 실시한 새로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바이든을 선호한다, 지지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달 사이에 6%나 감소한 최악의 43%를 기록을 했고, 또 바이든이 잘못하고 있다,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가 증가해서 51%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CNN이 그 밑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숫자들 뒤에 묻혀 있는 통계가 더 큰 문제다. 그것은 전체 응답자의 41%가 바이든을 매우 강력하게 그 부정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숫자는 1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그 미국인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이 무책임과 무능력에 대해서 지금 그 거의 미국 사람들이 이 친구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완전히 이게 지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갖는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변화하는 그 정치에 그 부는 바람을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의원 보좌관들입니다. 의회에 그 연방 정치에서 그 불어오는 바람을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연방의회 보좌관들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 전문 선거 운동원들입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operatives라고 그래요. operatives, 이게 선거 운동 요원들인데, 그러니까 Democrat operatives 하면은 민주당 선거 운동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operatives,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CIA 요원도 전 세계 각지에 퍼져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CIA operativ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operatives,라는 것은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Democrat operatives,와 민주당의 민주공화 양당 다 연방 의원 보좌관들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헤드라인 기사에 Majority of Dem capital aides believe GOP will retake House in 2022.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majority of them 할 때 그 them은 Democrats, 민주당을 줄여서 them이라고 합니다. Capitol Hill이라는 것은 이제 의사당과 국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aids는 보좌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관들의 다수가 2022년도에 공화당이 GOP는 공화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재장악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인데 이 기사는 그냥 다수라고 majority라고만 나왔지만 다른 통계와 기사를 보면 퍼센티지들이 나왔는데 70% 이상, 73% 이상, 뭐 78% 이상 이렇게 공화당이 미 하원을 재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기사를 통합해보고 데이터를 통합해보면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의 약 3분의 2 정도가 틀림없이 민주당은 패배한다. 공화당이 재장악할 것이다. 의회를 이렇게 믿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이 민주당의 선거 운동원들, 그러니까 Democrat operatives, 이 사람들이 볼멘 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f we can't do what we did last year, we will never be able to win the election in 2022.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작년에 편법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엉망이 돼버린 그런 선거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이런 겁니다. 그 드롭박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드롭박스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편 투표를 할 때 그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달쯤 전에 붙이면 그냥 우편으로 붙여도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투표 마감일이 이제 임박해서들 주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5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오늘 이걸 메일로 붙이면 시골 지역에 미국은 워낙 그 50개 주가 방대하게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에 이제 퍼져 있으니까 동부 해안이나 서부 해안의 대도시를 제외하고 나면 그 이외에는 중서부 특히 이런 데로 가면은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뭐 1시간, 2시간 나가야지만 타운이 있고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그 투표일이 임박했을 때 그 이동 드롭박스라고 민주당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를 표를 걷어왔어요. 이런 편법을 쓴 겁니다, 작년에. 근데 이게 불법화 되는 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동영상 60회인데 6월 달에 트럼프 돌아오다 해가지고 내부의 적을 제거하면서 조용히 그 투표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자세하게 브레넌 센터라고 좌파 연구소의 수치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뒤에서 약 48개 주에 390개 정도의 투표법 개정안을 공정 선거를 하자 해가지고 투표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고 그 각 주의 그 공화당 의회를 통해서 한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약 389개, 390개 이상입니다. 지금 늘었으니까. 의 투표법 개정안을 이미 상정했거나 심의 중에 있거나 통과한 거를 다 통틀으면 39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한 40여 개 중에서는 많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그 투표 신분증 지참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통과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드랍박스를 불법화한 겁니다. 이동 드랍박스 다니면서 이 걷어오는 거. 그리고 작년에 이 돈을 개인적으로 그 zuckerberg이 이 돈을 냈습니다. 이 트위터, 페이스북에. 근데 이것도 불법화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도네이션, 기부한 금액이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불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그 기부는 할 수 있는데 그냥 당에다 기부를 하는 거지 어떠한 특별한 행동이나 활동을 찍어서 그 목적으로 돈을 이제 그 기부하는 건 불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조용히 하고 있는 그 공정선거법이 자꾸 각 주에서 통과가 되면 민주당이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 운동원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니까 제가 한 2, 3주 전에도 말씀드린 다급하니까 텍사스에 공정투표법이 통과되는데 텍사스 의원 50 몇 명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태도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다시 끌려와 가지고 그 체포영장 그 발부를 했는데 몇 명은 안 돌아오고 있지만 대다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 다 돼 버렸어요. 이미 텍사스도 이번 주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며칠밖에 안 됐죠. 그래서 임시 텍사스 의회를 2번이나 열고 그 2차 임시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버틴 게 맞다 될 수가 없는 거죠. 대세가 그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operatives 선거운동원들이 우리가 이길 방법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정선거법 통과를 이제 제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다급하다 보니까 많은 위선이나 이 사람들이 떠들어온 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살룬이라는 신문은 완전히 사회주의 극좌파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살룬지에서도 이런 기사를 싣고 있어요. New census data should be a boost to Democrats, but GOP is likely to win anyway. 자,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인구 통계 그 데이터는 민주당에게는 모라를 그 올리는 그런 일이지만 그런 뉴스지만 공화당이 어떻게 됐든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좌파 극좌파 언론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패배할 것을 인정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미국의 소수민족이 이민이나 출생 그 다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수민족의 숫자가 미국 전체 8%가 늘었다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은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으로 그 표를 던지니까 민주당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anyway 공화당이 승리할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뒤에서 조용히 밀고 있는 공정투표법이 각 주에서 지금 48개 주에서 통과가 되면 민주당이 그 승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런 극좌파 언론도 스스로 자인하면서 작년 선거에서 자기네들이 했던 많은 일들이 옳지 않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자인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이게 그 민주당 지도부를 더욱더 암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물론 그런 일들은 이제 공화당 유권자들에게는 그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이것은 민주당이 예측하고 있는 패배가 비단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과 그 총선을 넘었을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그럴 거의 그 예측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그 최근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점 뭐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장악해오던 그 political correctness를 이용한
narrative control.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뭐 무료로 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감성 발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오던 narrative control이 더 이상 다수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January 6 Committee라는 게 있습니다. 그 1월 6일 위원회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16 조사위원회, 뭐 한국말로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그냥 January 6 Committe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예, 공화당 사람 몇 명 집어넣는데 이 공화당 사람들은 라이너입니다. 그러니까 100% 민주당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미국 언론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58% of US voters believe January 6 committee is biased. 이것은 58%의 미국인들이 1월 6일 위원회가 조사위원회가 매우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설문조사 결과. 이거는 민주당 유권자를 포함한 미국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낸시 펠로시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사람을 포함한 미국 전체 인구의 거의 60%가 되는 인구가 이 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그 구성위원들은 매우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도. 그럼 이 얘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신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하버드대 안에 있는 그 American Political Studies라고 해서 그 미국의 정치 연구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대 내에 있는 정치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예요. 뭐 하버드 대학교도 좌편향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민주당세가 아주 세고 그 연구소는 뭐 그러지 않기를 제가 바라지만 아무튼 하버드대 조사에서 민주당세가 강한 데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모든 그 정치적인 일들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운영을 하는구나라고 미국의 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수에게 큰 힘이 되는 여러 가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많이 나왔었어요. 가장 최근 판결 하나만 예를 들면 9대0 만장일치로 보수의 손을 들어준 그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기사를 일단 보시면 Huge victory. With a 9-0 decis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moves the gavel from Biden's hand. 자, 이것은 대승리다 이렇게 해놓고 미 연방대법원이 9대0 만장일치의 판결로 그 바이든의 손으로부터 그 권한을 뺏어왔다, 제거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휘둘러 왔던 그 의사봉 게블을 뺏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게블이라는 건 제가 옆에다 그 사진하고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판결이나 의사당에서 뭐 통과가 되면 땅땅땅 두드리는 그 나무망치죠. 이것은 이제 게블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바이든이 마음대로 휘둘러 왔던 것을 연방대법원이 이 게블을 바이든의 손으로부터 뺏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해하시려면 배경을 간단하게는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과거에 어떤 용의자가 이제 자기 자동차에 총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영장 없이 경찰이 자동차를 그 수색을 해가지고 이 불법 총기를 이제 그 압수를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용의자가 영장 없이 개인 재산을 수색했다라고 그 소송을 냈습니다. 개인 재산은 꼭 주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그 개인 소유면 개인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그 연방 코트가 민주당 그 판사하고 민주당 검사 이런 게 센 지역이니까 기각당한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기각을 당했냐면 예외 조항을 다른 거예요. 커뮤니티 익셉션이라고 해서 동네 커뮤니티 그러니까
어린애나 노인들이 같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키워드가 reasonable입니다. 그러니까 reasonable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했을 때 옳다라고 판단이 되는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reasonable은 그러면은 reasonable한 상황에서 reasonable한 행동으로 reasonable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사전 그 수색영장 없이 수색해도 좋다라고 예외. 단 그것은 커뮤니티 내, 그러니까 동네 안에 인명살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익셉션에서 커뮤니티 익셉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영장 없이 해도 된다라는 게 판결이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바이든이 수색영장 없이도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동네나 지역에서 개인의 집이나 이 자동차나 이런 재산을 수색해 온 겁니다. 불법 총기를 찾는다는 목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쐐기를 박은 거예요. 근데 9대0 만장일치로 민주당 그 대법원 법관들까지 다 같이 찬성한 겁니다.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사유재산은 사전 수색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편법으로 휘둘러 오는 것들을 지금 자꾸 저지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민주당 대법관까지 그냥 만장일치로 바이든의 그동안 휘둘러 오던 이런 권력을 뺏는, 그것은 민주당의 위선이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심하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많은 부분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컨트롤해 왔던 그 PC라든가 Narrative Control 이런 것들에 이제 신물이 나기 시작하는 민주당 유권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만장일치 9대0으로 민주당 대법관들까지 그 공화당의 보수의 편을 들어서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해오던 쿠오모 주지사는 벌써 한 2주 전에 이제 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 뭐 사임했어도 그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그 뉴섬 주지사는 지금 리콜 일렉션이 앞으로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리 엘더가 그 공화당 그 주지사로 취임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뭐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열어봐야 되겠죠, 표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아프간 철군에서도 봤던 그런 무책임과 무모함, 그 다음에 뭐 많죠. 마스크 그 법안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모든 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무책임 무능력이 한마디로 다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유권자 중에 20% 정도 바이든을 찍었던 20% 정도가 지금 후회하고 등을 돌리고 그 민주당에서 떠나거나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기거나 또는 그냥 민주당은 떠나지 않지만 기권해버리는, 다시는 안 뽑겠다 하는, 그리고 내년 선거에 공화당 의원들을 뽑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민주당 유권자 중에.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위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카메라 앞에서 한다고 해도 너무 꼬리가 길으니까 이게 밟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더 자각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퍼지기를 바라는 게 저의 그 바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 주장을 해오던 그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자기의 그 문화, 자국의 전통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자 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고, 어떻게 그 자기 가정이 먼저고 자기 회사가 먼저고 자기 나라가 먼저지 내 집안은 팽개쳐놓고 남의 집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 회사의 그 수익 창출은 둘째고 남의 회사가 먼저고
내 나라보다는 남의 나라 세계 공통적인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이것은 그 듣기 좋은 그 선전 문구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이 대세로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